3권에서 텔레마코스는 필로스에서 네스토르를 만났고 4권에서는 스파르테에서 메넬라오스를 만나게 됩니다. 라케다이몬은 스파르테와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스파르테는 라케다이몬의 도시명인데 도시국가의 명칭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마침 텔레마코스 일행이 도착했을 때 메넬라오스는 딸은 결혼식을 위해 떠나보내고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며느리를 맞이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메넬라오스의 딸 헤르미오네는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옥톨레모스와 결혼했습니다. 헥토르의 아내 안드로마케는 트로이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전리품으로 네옥톨레모스에게 배정되었지만 네옥톨레모스가 헤르미오네와 결혼하면서 남편의 동생이자 자신의 시동생인 헬레노스에게 보내집니다. 안드로마케와 헥토르 부부의 어린 아들은 그리스군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안드로마케는 비극 작품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메넬라오스는 텔레마코스 일행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텔레마코스는 메넬라오스의 화려한 궁을 보고 감탄합니다. 메넬라오스는 자신이 이집트에 가서 많은 재산을 모은 이야기며 그곳이 아주 풍요롭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형인 아가멤논의 죽음으로 자신의 부가 즐겁지가 않다고 말합니다. 메넬라오스가 오디세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텔레마코스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두 손으로 자줏빛 외투를 들어 눈을 가립니다. 텔레마코스의 행동에서 메넬라오스는 텔레마코스가 오디세우스의 아들임을 예감합니다. 메넬라오스의 아내 헬레네가 말합니다. 여기 이분은 마음이 너그러운 오디세우스를 너무나 빼닮았으니 그분의 아들이 틀림없어요. 보고 있자니 그저 놀랍네요. 메넬라오스도 헬레네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네스토르의 아들이자 일행인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텔레마코스를 대신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대의 말씀대로 그분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없는 아들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집에서 고통을 겪게 마련이지요. 그의 아버지는 떠나고 안 계시고 나라에 그를 위해 재앙을 막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메넬라오스는 슬픈 감정이 복받쳤고 오디세우스가 아직도 귀향을 못하고 있다는 말에 헬레네와 메넬라오스 그리고 텔레마코스는 슬픔에 복받쳐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후에 헬레네와 메넬라오스는 트로이 전쟁 때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공을 세운 오디세우스의 활약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메넬라오스는 텔레마코스에게서 구원자들이 행한 횡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는 텔레마코스에게 자신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귀향하게 된 여정에 관하여 들려줍니다. 메넬라오스가 아이깁토스에서 귀향하기 위해 파로스라는 섬에 정박했을 때 20날 동안이나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발이 묶여 있었는데 여신이 나타나 바다노인을 붙잡아 해답을 찾으라고 조언해 주었다고 합니다. 메넬라오스는 여신의 조언대로 바다노인을 붙잡아 누가 자신을 귀향하지 못하게 하는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다노인 프로테우스는 메넬라오스의 협박에 못 이겨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대의 고향 땅에 닿는 것은 결코 그대의 운명이 아니오. 그대가 하늘에서 태어난 강인 아이깁토스 물을 다시 한번 항해해 넓은 하늘에 사시는 불사신들께 신성한 헤카톤베를 바치기 전에는 말이오. 하나 그렇게만 하면 신들께서 그대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오.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메넬라오스는 다시 아이깁토스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신들께 헤카톤베를 바친 후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귀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오이족의 장수들 중에서 귀향 도중에 죽은 것은 2명뿐이오. 전투에 관해 말하자면 그대 자신도 그곳에 있었소. 그리고 한 사람은 살아서 넓은 바다 어딘가에 붙들려 있소. 죽은 2명은 아가멤논과 작은 아이아스를 말하고 있으며 작은 아이아스는 트로이에서 여사제 카산드라를 강간하여 아테네의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귀향하던 중 심연에서 포세이돈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자신이 신들의 뜻에도 불구하고 심연에서 벗어났다고 큰 소리 치다가 포세이돈의 삼지창에 그가 매달려 있던 암초가 둘로 쪼개져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다 어딘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바로 오디세우스였습니다. 나는 그가 어떤 섬에서 요정 칼립소의 궁전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소. 한때 요정 칼립소와 마냥 행복할 것만 같았던 오디세우스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오디세우스를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당당하게 주어진 운명에 맞서 살고자 했던 오디세우스는 행복을 느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메넬라오스는
텔레마코스에게 방문 선물로 말 3필과 마차 1대 그리고 아름다운 술잔 하나를 주겠다고 합니다. 현명한 텔레마코스는 이타케에서는 말을 먹일 만한 목초지가 없기 때문에 말은 사양하고 나머지 선물은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물이 됐든 메넬라오스가 주는 것은 자신에게는 보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텔레마코스의 말이 메넬라오스를 흐뭇하게 합니다. 메넬라오스는 말 대신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장식된 희석용 동이를 줍니다. 이 희석용 동이는 대장장이로 유명한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간 이타케에서는 구혼자 중 1인자와 2인자인 안티노우스와 에우리마코스가 노에몬이란 사람이 텔레마코스에게 배를 빌려줘서 모험을 떠난 것을 알고 분노합니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텔레마코스를 없앨 궁리를 하였고 전령 매돈을 통해 이를 알게 된 페넬로페는 비탄에 빠집니다. 아테네는 페넬로페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그녀의 꿈속에 이푸티메를 보내어 텔레마코스가 아테네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타케와 바위 투성이의 사모스 중간 바다 가운데에 바위가 많은 아스테리스라는 크지 않은 섬이 있고 그 섬의 양쪽에는 배가 정박할 만한 포구들이 있는데 아카이오이족은 바로 그곳에 매복하여 텔레마코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텔레마코스는 구혼자들의 위협을 물리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텔레마코스가 아버지 오디세우스의 소식을 듣기 위해 라케다이몬에서 메넬라오스를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 오디세이아 사권을 요약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